자, 세 번째 이야기. 장단기 금리차 역전 주식해도 될까요? 이거는 그건가요? 진짜 물어봐야 되는구나. 네. 아, 주식해도 진짜- 됩니까? 아베노믹스는 넘어가죠. 아베노믹스가 망할 수밖에 없는 네? 이유가 아니, 있는데 뭐 네. 제가 따로 다루도록 하고 뭐 일본 가는 거야 뭐. 갑자기 들어가니까 네, 잠깐 좀 마음의 생각이- 준비가 필요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아베노믹스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네.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댓글로. 그래서 네. 어, 장단기 금리차가 일단 뭔지를 네. 일단 그 장기 금리랑 뭐 단기 금리가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은 돈을 내가 빨리 갚아야 되는 거는 좀 이자가 이자를 좀 세게. 세게 네. 하고 내가 이제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걸 이렇게 팔 때는 좀 이자를 싸게 이제 네. 하는 건데 근데 이자가 당연히 비싸겠죠. 비싸게. 기니까. 네, 저도 헷갈리는데. 짧게는 네. 좀 싸게 빌리고 네. 긴 거는 좀 비싸게 네. 빌리고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금방 갚을 거야. 그러면 돈 많이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죠. 좀 나 한 10년 뒤에 나중에 갚을게라고 하는 건 좀 더 이제 비싼 이자를 줘야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금융 쪽에서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게 가끔씩 역전이 될 때가 있어요. 길게 빌리는 게 오히려 싸고 짧게 빌리는 게 비싸고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싸고 비싸고의 느낌이 아니라 길게 빌리는 거를 사람들이 잘 안 사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싸게 팔아야 겨우 팔리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 이율이 이제 이자가 낮아지는 거죠, 금리 자체가. 그래서 이게 한번 크로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은 꼭 그 1년 정도 뒤에 대규모 경제 불황이 이게 뭐 아래 공포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만 해도 그 금융위기 한 10년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거 딱 1년 전에도 한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맨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뭐 답을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항상 뭐 경제하는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의 그냥 레퍼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보면 10년 그러니까 이게 한번 딱 그 10년 뒤에 그게 이제 좀 사람들이 이거 좀 사세요. 그런데 10년 뒤 거는 못 사겠어요. 왜냐면은 너무 불안해서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네. 이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점점 이게 가격이 싸져가지고 결국은 이게 당장 빌리는 것보다 이제 더 싸게 팔아야만 10년께 팔리는 상황이라 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최근에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불황 오는 거 아니야? 미국 쪽인가요? 이게 미국이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싸우고. 이게 그러면은 장단기 국고채 뭐 이런 거 금리 뭐 이런. 네, 뭐 국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랑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이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딱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렇다고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저는 현업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됐을 때 주식이나 이런 데서 빠지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그래프가 나왔어요. 저게 역전된 그 시점이구나. 시점이에요. 네. 살짝 저게 역전이 되고 나면 100%는 아니에요. 한두 번 정도는 안 일어난 적도 있는데 네. 대부분 한 1년 정도 뒤에 엄청난 그 불황이 한 번씩 찾아오고 그때 이제 주식 다 날아가고 뭐 투자를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막 공포심에 떨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알죠. 근데 진짜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은 불황이 올 때 주식 빼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들은 못 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전문가들 말을 믿을 수가 없네요. 주식은 불황이 아무리 와도 전문가들 투자증권 이런 데서는 아직 뭐 펀더멘털이 튼튼하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그러다가 IMF 왔어 우리나라. 아직 확실하지 유구한 않다고 역사가 얘기해요. 있어요. 아직 서울은 안전합니다부터가 시작이에요. 정말 형님, 정말 형님. 아직 서울은 안전합니다. 근데 저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그 가장 큰 장점은 몸이 가볍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기관 투자자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식의 일정 이상 비율을 보유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한 번에 빼기도 어렵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대로 웬만하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빼면은 더 세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심을 그러니까 빼는 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오고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가들 얘기 그냥 믿지 말고 빼면 돼요. 불안하면 그냥 빼고 적금해. 그냥 뭐 저금을 해놓고 그냥 잠깐 동안 주식 좀 멀리하면 어떨까? 나중에 이제 잔뜩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서 줍줍하면 된다. 근데 가만 보니까 야구 해설이랑 비슷하네. 역으로 가네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선택은 여러분의 마음이다. 아니 선택은 여러분의 마음이다가 아니라 저는 빼라는 얘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빼라고요. 왜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현업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면 그리고 저는 이미 뺐고 저는 그냥 빼고 괜히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면서 이렇게 막 떨어질 것 같느니 뭐 불황이 올 것 같느니 하는 거에 대해서 주식에 넣어놓고서 불안해하면서 계속 그런 기사 찾아보지 말고 모르잖아요. 전문가들보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냥 이미 물린 사람들 더 떨어지기 전에 빼세요. 뭐야? 이미 물려서 어쩔 수 없죠. 리플 35층 들어가가지고 17층 됐다. 그때 빼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 뺀 사람들 지금 3층 와 있잖아요. 어떻게? 그냥 지금이라도 그때 그냥 물타기 빼고서 한다면서요, 물타기. 아니 빼고서 나중에 3층에서 물타기 하면 되지 왜 갑자기 17층에서 3층까지 미끄럼틀을 같이 타고 내려가냐고. 나는 이 얘기예요. 그냥 일반인들은 몸을 지금 약간 추스리고 그냥 주식 좀 보던 사람들 장단기 금리차 역전 된다는데 그러면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 정도거든요. 사실 주식 관련된 이야기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렇다고 해서 오르면 어떡할 거냐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 같으면은 이런 대폭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역사적으로 반복된 상황에서 굳이 그 미끄럼틀을 자기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를 굳이 자기가 타봐야 되느냐. 그렇죠. 네. 남들 떨어지는 거 구경해 그냥 밖에서. 그런 올라가는 다음에 것도 구경하고. 남들 곡소리 날 때 그때 이제 같이 남들 곡소리 나고 좀 회복하려는 느낌 날 때 다시 들어가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보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분석을 많이 해요. 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들을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제발 빼지 말아주세요.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들 펀드 하던 거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요. 제발 빼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거래를 해주셔야 우리가 수수료를 좀 더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빼면은 우리는 못 빼는데 여러분은 뺄 수 있지만 우리는 못 빼는데 여러분이 빼면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빼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랑 여러 가지 수치랑 그런 걸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안 빼고 그냥 우리 떨어질 때 우리 미끄럼틀 같이 타주시면 안 될까요? 손잡고 내려가면 좀 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외롭지 않나요?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저는 그러니까 전문가와 전문가의 사이에서 얘기를 하자면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고 현업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밥벌이를 하는 분들은 저한테 너 이 새끼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속으로는 뜨끔할 거라는 거를 저는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은행 같은 데서 그 뉴스에 막 나와요. 만능 통장 뭐 나오고 무슨 네. 각종 금융상품이 나오면 서로 막 줄 서서 그거를 개통할 통장 하나 개설하려고 막 줄 서 있고 이러면 네. 그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거 네. 만들어야 되냐 뭐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면 저는 빚이 많아서 은행에서 굉장히 좋은 대접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VIP죠. 그러니까 네. 방에서 얘기하고 그래요. 네. 이제 알아서. 그러면 사장님 이거 하나 드시죠? 이거 뭐예요? 뭐 이거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적으면은 그냥 직원들끼리 다 하면 안 되나? 아니 대출 금리나 깎아주지. 그러니까 그렇게 좋으면 대출 금리 깎아주지. 이거 되게 좋다고 난리 나는 거 치고 진짜 좋은 거 못 봤거든요. 남들이 다 하는 건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마디만 더 여기에 대해서 하자면 항상 그 주식이나 이런 것들 전문가들이 맨날 그 말 막히면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시장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 막히면 여러분 시장이 10년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말 돌리는 얘기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시장에서는 이렇게 10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왜 자꾸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말이 많아지고 변명이 많아지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지금 살짝 빼놨다가 다 떨어질 때 떨어지고 분명히 떨어지면 이게 주식이 항상 등락이 있고 그리고 많이 떨어져야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모습을 즐겁게 쳐다보시고 나와가지고 그런 다음에 슬슬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면 그때 그냥 슬쩍 올라타셔서 손해를 좀 최소화하는 게.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금융은 모르고 저는 시계열 자료 분석은 하잖아요. 네. 시계열 자료 분석이 결국은 주식 분석인 거고. 뭐 근데 비슷하죠. 이제 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랑 그 다음에 실제 실물 경기 변동은 일종의 그레인적 고잘리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질적인 인과관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우 등이 쑤신 거 보니 비가 오겠어? 라는 그 정도의 수준인 거죠. 굉장히 정확한. 굉장히 경험적으로 굉장히 정확하죠. 정확하죠. 그런데 이런 시계열적 인과관계의 한계는 뭐냐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근데 뭐냐면 급상승의 조짐이 아니라 급하락의 조짐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리면은 그대로인 거예요. 맞으면 급하락인 거고. 급하락 아니면 급상승이면은 사실. 그러면 좀 해볼 만하죠. 그런데 그런데 뭐 아니면 네. 노니까 한번 네. 인생 한번 걸어보자. 네. 완만한 상승 혹은 급하락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그 모험을 들어갈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 얘기하는 거예요. 좀 변동성이 많았을 때 뭐 수익이 나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인데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 선물이랑 옵션을 해라. 지금 그렇지. 그냥으로는 답이 없으니 지금 답이 선물이랑 없으니 옵션을 하자. 지금 코인도 갖고 주식도 지금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인데 니들 거기서 빼고 선물 옵션에 인생 한번 걸어보자. 걸어보자. 자, 아니면은 뒤에 거를 바로 강원랜드,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강원랜드 같이 가서 카스맨 사모펀드 하는 거죠 이제.